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연애 고수끼리 하는 맞지. 여자친구 사귀는 법. 맞지. 그거를 이제 찍어볼래요. 저희는 둘 다 일단 연애 고수고. 연애 고수신가요 혹시? 저는 고수죠. 연애 여자 경험이 어떻게 되시나요? 몇 번이나 사귀었는지. 일단 이 영상 엄마 보기 때문에 그럼 좀 가감을 해서 어머니 보시면 그냥 가감해서. 과장 살짝 보태서 한 2번 정도. 두 번? 두 번 갖고 연애 고수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꽤 맞잖아요. 그래서 한 그냥 저는 뭐 화려했기 때문에 사실. 네, 화려한. 네, 전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안 따질게요. 초등학교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한 15번 정도. 15번.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영상 안 봤으면 좋겠고 나는. 아무튼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진짜 한 딱 1년에 한 명씩 만났어요. 맞지.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사귀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빠밤.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 사귀려면 이제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랑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랑.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은 뭐 소개팅 이런 것도 있고 길 가다가 번호 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진짜 친구 사이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는 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럼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인위적인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중요하시나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저는 원래 완전 자만추였거든요. 그쵸. 제가 이 형을 아는데 이 형은 그냥 어디 운명적으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책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약간 주워주다가 손 닦고 이런 운명적인 로맨스를 진짜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거 상당히 추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요즘 그런 외로우신가 거를 봐요. 근데 좀 막 외롭진 않은데 그래요? 그냥 막 여성분들이 조금 불쌍했어요. 더 젊었을 때 나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그렇지. 불쌍함. 그래서 저는 좀 구제를 해주고자 그럼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봐도 좀 그런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자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분이. 저는 네. 사실 인위적인 거랑 자연스러운 거의 그 기준이 모호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에 들었을 때 번호를 가서 물어본다. 이게 인위적인 건가요 혹시? 저는 자연스럽다고. 자연스럽죠. 저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막 인위적으로 막 여자를 소개받거나 아니면 막 소개팅을 나가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차려준 판에서는 저 같은 연애 고수들은 또 힘쓰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기준하기에는 뭐 인위적인 만남은 소개팅, 소개받는 거.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는 뭐 번호 따고 뭐 친구에서 연인으로 그런 느낌. 그렇지. 근데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해보고 자만추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으셨나요 혹시? 저는 소개팅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왜냐면 소개팅은 보통 사귄다는 걸 전제하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이 저는 소개팅하면 다 사귀었던 거 같아요. 저는 소개팅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감성은 소개팅이라기보다 여자를 소개받는 뭔지 아시죠? 연락 그렇죠.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약간 여자 소개받아서 잘 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약간 그렇게 인위적인 좀 어색한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빡세더라고요. 저는 딱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그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색함 푸는 법. 빠밤. 네, 어색함 푸는 법은 왜냐면 사람이 처음에 만나면 누구나 다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 안 어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그렇지.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저도 어색하고 이분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즐기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색해. 나도 어색하고 너도 어색한데 나는 어색함을 즐겨. 그리고 난 그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너 어색한 걸 난 되게 놀릴 거야. 이러면서 예를 들면 그냥 첫 만남에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럼 뭐 묻었어요. 이렇게 보면 인사 잘한다 이거 그거 웃잖아요. 그러면 살짝 풀려. 약간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좀 풀어가는. 얼음장을 푸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 장난을 시덥지 않은 장난을 쳐도 첫인상에서 여자분이 봤을 때는 어색함 풀기엔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봤을 때부터 쭈뼛쭈뼛하고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막 소심하게 하면은 여자분들 더 싫어해요. 더 어색해. 더 어색하고 이 남자 뭐지? 왜 나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덥지 않은 장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는 막 얼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맞지? 그냥 못생겨도 돼. 뷰티 어색하게 하지 마. 할 거 저 뭐 묻으셨어요. 인사 잘. 약간 그게 쉣! 준비해오는 티가 나면 안 돼. 준비해오는 티가 나면 안 돼. 자연스럽게 손에 써진 거 이거 들키면 안 돼.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맞아요. 묻으셨는데요? 이런 거 알겠죠? 이게 이제 처음 당했을 때는 되게 어이가 없는데 어이없는데 웃기는. 그렇지. 저희는 그리고 저도 형 처음 친해질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이 되게 이상한 드립을 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처음 만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시네요. 저희가 독서실에서 이제 고3 때 초반에 만났는데 그때 형이 막 뭐라 했지 나한테 막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저도 사실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순화시켜서 부모님이 보시니까 뭐가 있었지? 뭐 사실 딱히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약간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좀 시덥지 않은 농담, 어이없는, 듣고 나면 어이없는 거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지. 저는 이 어색함 푸는 게 왜 처음 그 연애하려는 첫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소개팅이든 아니면 이제 친해지는 거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하기보다는 그냥 좀 친구처럼 친해진 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처음 친해지는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맞아요. 친구가 되는 게 일단 먼저예요. 일단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 친구가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스킬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게 약간 모쏠 찐다들 특징이 맞지. 처음에 여자를 만나면 연애로밖에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일단 친구로 그냥 남녀 똑같은 친구 그냥 맞아. just friend 그냥 사람이다. 딱 이게 이걸로 시작하면 편해. 이제 첫 만남부터 막 손주 생각하고 맞아. 막 결혼 생각하고 하면 답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일단 친해지는 게 목표고 맞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장난을 치면서 우린 친구 사이다라는 걸 각인시켜줄 만한. 근데 이게 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친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이 넘어가면 친구로 남거나 정 떨어지거나. 맞지. 손절을 당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좀 달달한 그런 장난을 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장난 스킬 뭐가 또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 처음에 저는 근데 약간 생각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쏠 찐따들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게 절대 못해요. 이건 정말 타고나야 돼요. 센스라는 거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다. 모쏠 찐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잡아주지 않아요. 맞지.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하면 늘어. 맞아. 이게 처음에 좀 부딪혀 보고 손절도 좀 당해보고 뺨도 몇 대 맞아봐야 이제 맞아요. 스킬이 연마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수가 있어. 첫사랑 다 실패한다 하잖아요. 저도 첫사랑 실패했거든요. 첫사랑 성공하셨어요? 저는 첫사랑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사랑은 다 실패.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맞지. 근데 이제 다지고 다져서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친해졌어. 친구 사이가 됐고 이제 둘만 이제 약속을 잡았어. 그때 이제 옷차림이나 신경 써야 할 것들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 때 뭐 데이트일 수도 있고 데이트 아닐 수도 있는데 첫 만남 때. 맞아요. 근데 저는 단둘이 만나든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든 상관없다고 하는 게 친구 같이 만나도 그 사람 꽂히면 그 사람밖에 안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둘이 만나다가 또 분위기 이상해지면 답도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든 둘이 만나든 아무튼 이제 첫 데이트 꿀팁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은 외적인 게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첫인상은 외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옷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옷을 잘 입는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감각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 좀 깔끔하게 딱 그 정석적으로 잘 입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막 튀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딱 깔끔하게 입는데 맞아요. 깔끔하게만 입으면 반 이상 가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그냥 남성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주로 남성분들 기준으로 그냥 첫 데이트를 간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블랙진에 셔츠만 입어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설프게 막 다 넣었다가 이상하게 빼고 이런 거 안 돼. 저는 그거 제일 싫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패션 관련 유튜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셔츠 빼는 법, 맞지. 뭐 바지 고르는 법, 기장 고르는 법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유튜브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 좀 주제가 벗어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첫 그거에 운동화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동화 특히 막 프로스펙스, 뉴발란스, 제일 싫기 때문에. 오 마이 갓, 슬랙스에 운동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슬랙스에 런닝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앞에 기장 약간 덮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거 뭔지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 만나면은 좀 신경을 쓰려면 좀 내가 어느 정도 너한테 호감 있고 좀 이 정도로 꾸미고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더비 슈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간 그런 좀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에 광 번쩍번쩍한 구두 안 되고요. 뾰족구도 안 되고요. 진짜 안 되고요. 그러면 처음 그러면 데이트 때 향수를 혹시 뿌리시나요? 저는 진짜 거짓말 없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향수 뿌리고요. 진짜 집 앞에 뭐 그냥 간단한 음료수 사러 나간 솔직히 쓰레기들 솔직히 그래. 가자. 솔직히 편의점 갈 때는 뿌려요. 정말로.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도 거기 맞는 향수가 다 있어가지고. 맞아. 이 형님은 근데 남자들끼리 놀러 가도 향수를 꼭 그냥 한 두세 가지씩 뿌리고 나오시는 형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는데 저는 사실 근데 첫 만남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나서 이제 처음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처음 친구끼리 만났을 때는 약간 향수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향수는 그리고 일단은 내 취향도 있지만 상대방 취향도 있기 때문에 취향을 타게 되면 이게 또 마이너스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향수를 뿌리실 거면 향이 최대한 중성적이고 마일드한 거로 뿌리시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저는 사실 그냥 옷에다가 나가기 한 3-4시간 전에 좀 뿌려놓고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뭔가 손 약간 갔을 때 여기서 약간 살짝 나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고 막 처음부터 막 너무 꾸미고 왔다 너무 신경 쓰고 왔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상대방은 또 정생 없이 나왔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향수는 뭐 좀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딱 데이트할 때 외적인 거는 그렇지 이 정도 뭐 겨울에는 그냥 뭐 청바지나 그렇지. 슬랙스에 셔츠 아니면 니트 그렇지.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저는 절대 안 입어요. 안 돼. 그러니까 입긴 입는데 잘 안 입어요. 그거는 너무 뭔가 좀 덜 꾸민 뭔가 맞아요. 저는 맨투맨을 입은 날은 정말 편하게 나갈 때 맞아요. 진짜 막 집 앞에 카페 가거나 집 앞에 편의점 갈 때 맨투맨 입고요. 보통 니트나 셔츠 그렇게 입어요. 저 그런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그럼 여자 처음 만났을 때 막 반지 3개씩 끼고 나가시나요? 저는 일단은 크로마치 3개씩 끼고 나가시나요?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지를 항상 낍니다. 반지 항상 끼는데 크로마치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갑자기 또 그냥 이걸 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순금 반지도 같이 끼고 다녔는데 너무 그건 조금 오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오바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팔았습니다. 아유 잘한 거죠. 재테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팔아가지고 뭐 딱히 그냥 손실도 없고 뭐 이득도 없고 그냥 제값 주고 사고 제값 주고 팔았어요. 이게 근데 소비에 따른 또 이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자 다음으로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트 어디로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정말 어려요. 남성분들 이제 특히 모태솔로 찐따 남성분들은 이제 가본 데가 뭐 PC방, 필스방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자랑 갈 만한 데가 아니에요 사실. 카페 가도 커피 5분 만에 다 먹어. 맞아요. 얼음만 남아. 얼음 씹고 있어 이 사람들. 그거 아니거든. 진짜 절대 싫죠. 그래서 첫 데이트 코스 어떻게 짜시는 편인가요 혹시? 저는 나이대에 대해서 그거 나이대마다 다 다르다 생각해요. 이게 주 구독자분들이 뭐 고등학생에서 이제 20살 초반 이렇게 중반쯤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어디서 하셨죠? 처음에 첫 데이트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느꼈듯이 말하는 중간에 계속 제가 들어올려 하거든요. 맞아요. 서로 말이 많아가지고 서로 말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말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끊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카페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보통 카페 갔다가 뭐 영화 재밌는 거 있으면 영화 보고 밥도 먹고. 맞아. 근데 이분은 카페를 남자랑도 카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당구장 PC방보다 카페를 더 많이 가. 자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어디를 처음 갔냐면 일단 카페는 약간 돈 아까워서 못 가는 그 감성 뭔지 아시죠?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커피 한 잔에 4,500원 너무 비싸거든요. 사치요? 맞아요 너무 비싸. 그리고 앉아서 뭐 2-3시간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있을 건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 다 해. 할 거 다 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첫 데이트 코스 일단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근데 왜 좋냐? 왜 굳이 영화냐?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동안 다른 거에 몰입할 수가 있어. 내가 멘트를 안 쳐도 되거든. 뭔지 알지? 그리고 영화가 좋은 게 영화가 딱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보통. 영화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 밥 먹는 동안 할 말이 없을 수 있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어떻게 봤냐 그렇지. 근데 그분이 영화를 너무 재미없게 봤다. 재미없었다면 그럼 또 다른 장면 뭐 좋아하시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냐? 저도 좋아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무조건 찬성해 줘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여자들이 뭐 좋다 하면은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저 이거 살짝 반론할 게 있는 게 저는 멋있다.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20살 되고 영화 보러 안 가요. 왜냐면
저는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화 보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같이 있는데 영화만 봐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저 영화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데 이제 20살 성인 분들은 영화보다는 내가 좀 말주변이 없다 그럼 영화 봐도 돼. 뷰티 말주변이 좀 없다. 그러면 카페 가 말주변이 좀 있다. 쏘리 말주변이 좀 있고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카페 가서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셔도 돼. 거기서 뭐 싫어하는 거 물어봐도 되고. 맞지. 그래서 카페 저는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애프터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 다음 기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카톡으로 하는 거랑 실제 만나서 얘기해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애프터를 잡는데 애프터를 어떻게 잡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은 뭐 좋아하냐. 그래서 난 이거 좋아한다 하면 다음에 그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약간 애프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고 영화도 다음엔 이런 장르로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프터 잡는 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마무리 때는. 그리고 여자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도 그렇고 뭐 사귈 때도 그런데 무조건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저는 요새 솔직히 세상이 많이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 많잖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서 저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저는 무조건 데려다 줘요. 맞지.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에스코트가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게 또 여자 집 앞까지 가면서의 또 그 대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여자친구든 여자친구가 아니든 저는 친구들도 약간 그냥 술 먹고 하면은 데려다 주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데려다 주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갔다 와서 연락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데이트 끝나고 데이트 끝나면 근데 보통 저는 데이트를 하면 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썸 단계에서만 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하면 애초에 저는 데이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집 데려다 주면 전화가 와요 항상. 전화가 와요? 다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전화는 안 와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전화하면서 집 가면서 맞지. 그때 이제 피드백을 해요. 뭐 오늘 어땠냐? 뭐 오늘 뭐 재밌었냐? 그럼 다음에 뭐 이거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날 전화하면서 바로 이제 약속 잡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여자들은 진짜 남자한테 제일 설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언제인데? 그 남자들이 이제 사소한 거 하나하나 기억해주는 그리고 나중에 무심하게 챙겨주는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 까먹을 것 같으면 메모하세요. 전화로 메모해. 이거 진짜 꿀팁. 메모하면서 이제 뭐 그냥 지나가면서 어머 이거 이쁘다 하는 것도 다 메모해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까먹을 때쯤 그 여자가 근데 또 이게 그 안 그런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그 또 이제 어머 이쁘다가 이게 진짜 이쁘다가 아니고 약간 사달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사실.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좀 까먹을 때쯤 해서 이제 또 챙겨주고 저번에 이쁘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딱 챙겨주고 하면은 그것만큼 더 멋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번호를 딸 수 있거든요. 점수를. 그래서 일단 메모의 중요성. 이게 사람이면 한 번 말하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전 연애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원래 좋아하면 안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 다 기억한다고. 근데 거의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 안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까먹으면 또 액시던트인 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모르고 까먹고 챙겨줬어. 근데 어머 이거 그때 기억해서 사준 거야? 하면 이제 그때가 언제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 머리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웬만한 건 메모에 적어놓으세요. 핸드폰 잘 나오잖아요. 메모장 다 키면 그냥 1초면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는 거를 맞지. 그냥 그건 추천이 아니라 그건 필수예요. 맞아요. 필수예요. 모쏠 연애분들은 이제 그 여기다가 막 롤 아이디 막 이런 거 적는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코 때린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친해지는 법, 다가가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데이트 코스 그리고 이제 데이트 복장 이제 이런 걸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내 주변에 여자가 없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왜 못소리겠냐 여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번호 따는 거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따는 꿀팁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번호 따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그 엄마 볼 수도 있는데 뭐 다 어렸을 때 일이니까 저는 그 축제 때 몇 번 따봤습니다. 네, 축제 때 따보셨나요 혹시? 저는 따본 적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게 이 사람 따야겠다 이렇게 해서 따본 적 없고 정말 약간 나쁜 짓인데 그냥 장난식으로 이거는 그냥 한번 따볼까 왜냐면 근데 그분도 좀 장난식으로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분위기 따라 다른 게 축제 때나 뭐 술집 아니면 클럽 이런 데서 번호 따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들떠가지고 번호 달라면 다 줘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혹시 따여보신 적 있으세요? 따여본 적이요? 네. 이거 근데 안 믿으실 수도 있어 사실. 그러니까 알면서 살짝 써도 돼. 살짝? 어차피 뭐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카더라인데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저는 과학학원을 다녔었는데 과학학원에서 이제 그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쪼르르 와서 초코우유를 주고 가더라고. 근데 초코우유에 뭐가 있었냐? 이게 번호를 따인 거죠 거의. 초코우유에 포스트잇으로 자기 번호가 써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번호를 때리고 갔네요. 남자분들 한 번씩 따라 보는 거잖아 이거 살면서. 저도 번호 따인 적 몇 번 있어요. 진짜요? 네, 있죠. 그래? 최근에 사귀었던 게 번호 따여서 사귀었던 거거든요. 엄마 보는데. 어머니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연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잘 사귀었다는데 잘 사귀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과거니까 또. 그거 1년 지났어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래서 따인 적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꾸미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되게 웃긴 건데. 맞아요. 이분은 그냥 어디 가든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라서 저 사실 이분 지금 머리도 이렇고 지금 반팔에 지금 이렇게 꾀재재한 모습을 진짜 전 1년 반 정도 지냈는데 처음 봤어요 사실. 저는 밖에서 볼 때는 맨날 뭐 요 앞에 잠깐 커피 마시러 가는데도 막 다 빼고 오는 거예요. 우린 다 추리닝으로 오는데.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거 염두에 두고 있긴 해요. 저는 항상 자만추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호 따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어딜 가든 항상 내 최고를 보여주자. 항상 최선의 나를 보여주자 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항상 꾸미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번호 딸 기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 남성분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뭐 PC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최소한의 꾸밈은 좀 보여줘야 이제 또 여자분들이 또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입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술집을 가도 옆 테이블에 이쁜 여자가 있고 또 이제 그 내 이상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카페를 가든 PC방에 가든 영화를 보든 맞아요. 이쁜 여자는 어디가 나 있어요. 우리나라 일단 여성분들이 상당히 이뻐요. 이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항상 제가 되게 금작 끊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번호 따고 데이트도 했다. 그럼 이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제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고백이 질러요. 고백 그 전과가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100% 이때 하는 게 고백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백은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 때 상대방이 기다릴 때 하는 게 고백이거든요. 사실. 이게 가능성이 없으면 하면 안 돼. 고백은. 그냥 고백은 하고 까이면 그만큼 답이 없는 게 확률상 100% 이때 해야 돼. 맞지? 도박이 아니야. 근데 저는 고백할 때도 이제 모태솔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고백을 카톡 혹은 전화로 한다. 이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짜로 일단 손편지 무슨 뭐 90년대도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니죠. 카톡은 진짜 아니야. 카톡은 진짜 아니고 전화? 근데 전화는 모르겠어. 전화도 전 아니라고 봐요. 전화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전화도 아니고 전 무조건 만나서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또 고백을 그러니까 그 딱 그날 데이트를 끝나고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빌드업을 좀 하다가 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고백을 어떻게 하든 집가 이게 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왜 좋냐면 차여도 좀 그 딱 집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어색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집 앞에서 고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집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주면 이제 전화하면서 집 가. 약간 이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고 고백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저는 일단 저는 무조건 100%일 때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왜 안 하냐 이럴 때까지 끌다가 해요. 맞지. 그러니까 막 엄청 일부러 끌진 않는데 그냥 막 하진 않아요. 약간 너무 경솔하게. 저는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라서. 그 고백은 무조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받아줄 때 해요.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고백할 때 그러면 고백 멘트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전 멘트 거? 저는 최근에 썼던 게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만약에 좀 신선한 고백 멘트 없냐? 저는 그냥 나 너가 좋은데 그냥 평소에는 너가 좋은데 그냥 우리 사귈래 이렇게 사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는데 친구한테 카톡방에 나 고백하고 싶은데 좀 신선한 거 없냐? 좀 프레시한 걸 찾는데 친구가 딱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이제 뭐 SNS에서 돌아다니던 고백 그건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 거래처 사람인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친해진 거죠. 밥도 먹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커피도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되고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강을 갔는데 한강인가 벤치인가 아무튼 어디가 앉아 있었는데 원래는 계속 거래처 사이로 보다가 남자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일은 우리 연인으로 볼까요? 이게 너무 꽂혀가지고 저도 시도를 했죠. 근데 이게 되게 변수가 있었던 게 그분들은 원래 만났던 게 거래처라는 그 사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번호 따여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좀 서로 호감 있는 상태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 내일 연인으로 만날래?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안 된 거죠. 그런 진짜 막 로맨틱하고 그런 건 안 돼가지고 이런 멘트를 하려면 일단은 그 전제 조건이 친구 사이든 일단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야 돼. 그러니까 썸이지만 맞지. 애초에 썸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어야 돼. 맞지. 그래서 저는 이런 멘트를 하려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본 것 같은데 막 내일은 친구 말고 남자친구로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좀 제일 베이직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한 거 안 하고. 제가 이상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말할 때 되게 약간 뭉뭉뭉 이렇게 좀 말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도 되게 빠르고 그래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거 한 번 더 말하는 순간 완전 싫었거든요. 진짜 싫죠. 그게 완전 대형 사고라. 그때 정말 참담했죠.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하냐 물어본 적도 많아요. 근데 물어봤을 때 저는 제일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사실 이게 고백을 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100%의 상태에서 해도 막 너무 당당하게 사귀자 이렇게는 전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예 약간 좀 차일 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떨려하면서 약간 말하는 거를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약간 말을 하고 좀 이게 그러니까 나랑 사귈래 이렇게 말을 하고 약간 표정 관리 약간 하면서 망했다 하면서 일단 저질렀는데 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내가 나랑 사귈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뭔가 되게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망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귀여우니까 이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표정 바뀌어서 진짜 이렇게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사실 좋아해요. 약간 귀여운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100%야. 나는 얘도 나 받아줄 거 알아. 근데도 고백을 좀 멋멋하면서 약간 뭐 약간 서투른 척. 그런 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능숙하면 또 거부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서 좀 난 사귈래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표정 관리 좀 해주고 그럼 여자분이 이제 약간 웃으면서 하면 망했다 약간 이 표정을 좀 지어주고 이제 거기서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면 바로 표정 바꿔서 난 너랑 사귀어서 진짜 좋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을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살짝 반박하는 게 이거 완전 케바케예요. 여성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좀 나는 좀 능숙한 게 싫고 나한테 좀 처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서투른 척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되게 서투른 거 안 좋아하고 좀 나를 리드해줬으면 좋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보여요 사실. 그래서 스타일마다 그게 다 달라야 돼요. 맞지. 근데 이게 또 그런 능숙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시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그냥 나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다. 아우 그런 거는 근데 애초에 저는 뭐 고백할 때 그냥 그냥 사귀자 이렇게 해도 사귈 정도까지 해야 고백하기 때문에 고백법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데 너무 액시던트인 게 있으니까 또 이제 글로만 배우신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좀 근데 고백법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고백 받으면 친구들한테 가서 말해요. 맞아요. 나 이렇게 고백 받았다 이런 거 여자애들 무조건 얘기해요. 단톡방 3개씩 있어 그러면. 얘기하는데 만약에
약 사귀자 사귀었어. 근데 그런 거 약간 좀 별로인. 그래서 저는 로맨틱 플러스 당돌함 플러스 좀 능숙하게 가는 편이에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약간 오 약간 이럴 듯. 맞지. 오 멋있다. 이 느낌 나올 정도로.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약간 그 처음 고백하시는 분들 또 특징이 이제 고백을 또 멋있게 하고 싶어서 이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근데 여성분들 케바케긴 한데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사실 꽃다발, 그러니까 작은 꽃다발 정도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막 좀 거창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벤트는 굳이 맞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뭐 별 기념이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챙겨주고 하는 걸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지. 뭐 사귀는데 막 거창하게 막 풍선 막 아우 그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별로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귀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맞지. 굳이 고백할 때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건데 이제 변수가 또 하나씩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저는 마일드하게 베이직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귀시면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유튜브 이제 한 번씩 보시고 이거 유튜브 한번 보시고 댓글로 덕분에 사귀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댓글로 하면 이제 그러면, 영화권 보내줄 수도 있고. 영화권 보내주시나요? 영화권 보내드리죠.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뭐 여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영화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증샷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또 폰 여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썸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보통 스킬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만의 여성분들이 이제 맞지. 스킬? 나를 좋아하게 하는 스킬?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반전 매력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전 매력. 그래서 평소에는 뭐 되게 장난치고 좀 농담도 많이 하고 좀 약간 개구쟁이 스타일로 가다가 한 번씩 갑자기 진지하게 진지한 모습 딱 보여주면 이 남자 웃긴데 진지하기까지 그것도 맞지. 이 남자 내 남자 해도 괜찮을지도 약간 이런 느낌. 맞지. 약간 저는 근데 약간 썸 타려면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여성분들이라서 더 그럴 수 있는데 여성분들 이제 친구들이랑 썸 탈 때부터 이제 그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 친구들이랑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티를 내는 편이에요. 사실.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티를, 그러니까 좀 친구들이 알고 먼저 얘기를 해줄 만큼 그 정도로 약간 티를 내는 게, 그러니까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보고 미소 뭐 웃거나 아니면 잘 챙겨주거나 이런 게 좀 그 썸 타려면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보여주고 그 상대방도 날 좋아해요. 그게 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여성분들의 친구분들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분들 친구들이 이제 또 눈치가 되게 빨라요. 자기 연애 아니면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자들.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 친구들이 이제 쟤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약간 감정이 좀 몽글몽글 생기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남자친구들한테는 그러면 안 돼. 남자친구들은 또 호들갑 오지고 이제 또 내 친구들은 이제 얘만 솔탈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더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좋아하시는 여자분 친구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건 저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연애할 때 친구들을 보통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냥 딱 나랑 너 딱 이렇게만 있고 보통 친구들은 잘 안 만나요. 만나도 사귀고 나서 이제 만나지. 저는 여자친구한테 제 친구들 소개 잘 안 시켜주고 여자친구가 굳이 만약에 내 친구들 소개시켜줘 이러면 그때서야 소개시켜주지. 제가 먼저 만나볼래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근데 형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절대 먼저 나서서 친구들랑 같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리 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썸 타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 저도 좋아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썸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전 매력도 있고. 반전 매력 중요하죠. 반전 매력. 그리고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냥 전 좀 장난도 치는데 저는 미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썸을 타거나 사귀어도 좀 서로한테 의미나는 관계가 아니면 저는 되게 안 좋은 관계 생각해요. 나중 되면 남는 것도 없고 배울 점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요. 뭐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이게 또 제가 동감인 게 이제 또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사실 뭐 내가 좋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또 뭐 저희가 중학생 때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미래는 무슨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뭐 포괄적으로라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좀 그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좀 남자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런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하면 또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결혼을 전제로 만납니다. 맞아요? 웃기겠지만 저는 항상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만나고 그렇죠. 저는 되게 엄청 오랫동안 사귀고 한 7, 8년 사귀고 결혼하는 게 최장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둘 다 되셨나요?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는데 2주 만났다. 이건 좀 약간 신빙성이. 두 번째 이제 썸 타는 법은 이것도 반전 매력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데 자기 잘하는 걸 어필하되 너무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티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방을 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 노래 잘 못하는데 그래도 너랑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했는데 잘 불러. 거기서 심쿵이죠. 저도 보통 제가 이제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래로 좀 꼬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애가 있는데 걔는 여자친구 이제 썸이 되면 무조건 노래방에 데려가요. 왜냐면 영상에 한번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적 있죠. 같이 축가를 불렀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도 노래 잘 부르는 걸 정말 인정하고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라. 맞아요. 저도 반할 뻔했어요 진짜. 자기 장점을 그렇게 부각시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 분야에 대해서 음악도 있고 약간 음악도 뭔가 악기 하나 잘 다룰 수 있으면 그것도 여자한테 되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맞아요. 음악이나 운동 같은 것도 솔직히 그냥 뭐 축구 같은 거 혹시 좋아하거나 잘한다 하면은 이제 뭐 축구장에 혹시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가 잘하는 거 어필하고 하는 게 또 이제 여자들한테는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은 진짜 굉장한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외적인 것도 보지만
일단 배울 점이 많은 남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같이 있는데 너무 한심해 남자가. 그러면 아무리 잘생겨도 정 떨어져요.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지적인 남자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지적인 게 뭐고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한 분야에서 자기가 좀 확고한 게 있고 약간 좀 배울 점이 있다 이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도 또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그 그렇죠. 분야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만약 이분이 어디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몰라도 제가 공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게. 맞아. 만약에 이분이 의사가 꿈이다. 그러면 저는 약간 무슨 병명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간단한 거 약간 인절 같은 거만 알아도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이 분야에도 그게 있구나 하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이제 저는 음악 이쪽은 완전 문외한이고 아예 관심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 뮤지컬 이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막 뭐 있는지 찾아보고 막 무슨 노래 나오는지 찾아보고 이런 약간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게 그리고 원래 몰랐다가 공부하는 게 티가 나도 괜찮은 게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 정도 알고 있구나 알게 됐구나 하는 걸 보면은 또 그것대로 또 매력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자기도 알면은 대화할 게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리고 솔직히 약간 제가 여자였으면 남자한테 반할 요소는 일단 악기 피아노나 뭐 기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하나 잘 연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엄청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곡도 그냥 멋있는 곡 도입부만 할 줄 알면 안 하는데 제대로 치면은 또 그거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리. 저는 약간 요리 쪽도 남자가 만약에 요리를 잘한다? 그럼 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요리를 할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요리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뭐 음식에 대한 그 지식이라던가 뭐 재료나 이런 약간 지식 같은 게 있잖아요. 요리도 그런 것도 되게 치일 것 같고 아니면 운동 하나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관리 철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진짜 여자분들을 만나려면 운동도 좀 해보고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썸 타거나 친해지려면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데 맞죠. 공통점을 찾으려면 잡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여자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하루에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네이버 검색어 차트 항상 보거든요. 뉴스도 경제 뉴스, 세계 뉴스 이런 걸 다 봐요. 맞아요. 이게 괜히 막 미국 근황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좀 여러 군데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좀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까지 알는구나 하는 거에서도 이제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맞아요. 그래서 뉴스를 무조건 시청하세요. 네이버 뉴스 정말 잘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잡지식을 쌓는데. 그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되나요? 세 번째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제 다이렉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놓고 가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되는 스타일이라. 맞아. 세 번째는 그거예요. 싫어할 거를 안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맞아.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 좋아하는 거 10번 해도 싫어하는 거 한 번 하죠.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분들과 여성분들 차이점이 남성분들은 이제 이 여자가 진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 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그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안해서 볼 수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또 이제 다 이제 충족을 시켜도 하나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또 그거대로 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춤법 틀리는 거 정말 극혐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아니면 뭐 예의 바른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하고 예의 바른 거 싫어하죠. sorry. 예의가 바르지 않은 거. 맞아. 예를 들어 뭐 종업원한테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진짜 하고 싫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른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버스 탈 때도 약간 인사드리고 약간 이러는 게 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뭐 이건 사실 케바케긴 한데 여성분들이 만약에 뭐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한다 하면은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게 또 이제 근데 것 같아요. 못 끊을 거면 끊는다 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게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거짓말 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한다 하면은 그래도 널 만나니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너 만나기 전에 안 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어필 정도만 해주시고 막 그 거짓말하고 막 다 안 할게. 너가 싫어하는 건 다 안 할게. 이거는 진짜로 전 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요 사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잘해주면 그러니까 잘해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너 말이 다 맞아. 너가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별로 생각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다 맞춰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 본 모습이 나오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또 이제 너 왜 그 초면 이러냐, 약간 왜 바뀌었냐, 초심 이러냐, 너 왜 바뀌냐, 자꾸 사람이 이제 내가 편해졌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난 이게 내 본 모습인데 그때는 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꾸밈이 없어지는 순간 완전 끝이 나는 거죠. 맞죠.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제 경험인데 저는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회 같은 걸 안 먹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여자친구가 너 회랑 곱창 저는 이런 거 안 먹는데 저도 곱창 안 먹어. 회랑 곱창 너무 좋아한다. 너 뭐야? 나 그거 완전 페이보릿인데 이러면서 그냥 다 그거 나도 너무 좋아. 우리 잘 맞네 이런 거를 너무 처음부터 그걸 썼어요. 몰랐을 때. 맞지. 근데 이제는 그냥 싫어하는 거 싫다 말하고. 맞아요. 어차피 나중 가서 계속 숨길 거 막 평생 숨길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거 좋아할 자신 없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진짜 본 모습. 너무 꾸미지 말고.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나쁘지 않은데 정도로 좋아한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싫어하는 것까지 거짓말 치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 집 데려다 주는 거. 평생 데려다 줄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데려다 주지 마세요. 맞아. 이게 또 나중에 이게 안 데려다 줄 수 있는 건데 한 번씩 나도 바쁘고 하면은 그런 데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처음엔 잘 데려다 주다가 이제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처음부터 할 수 있고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좀 이 여자를 꼭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스 떨어졌네. 뭐 질문 없나요? 질문. 잠깐만요. 끊고 가요. 그리고 이제 썸을 타려면 중요한 게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해요. 책을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없고 그랬었는데 성인 되고 뉴스랑 책을 보면서 말투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굉장히 어른스러워졌어요. 근데 여자들은 연하 싫어하잖아요. 그게 정말 나이 어린 게 싫을까요? 아니에요. 연하는 일단은 생각하는 게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연하도 생각하는 게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 그러면 오히려 좋네요. 그렇지. 반전 매력이거든요. 또 나이는 어린데 애어른이야. 요새 애어른한테 많이 끌리잖아요. 그죠? 맞지. 애어른이 돼야 돼요. 맞지.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재밌는 책,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보면은 다 맞아.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읽기 쉽게 됐지. 그러니까 쉽게 돼 있는 책을 읽으면은 이게 책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책에서 이제 쓰는 인용어구, 아니면 뭐 표현, 그렇죠. 표현 방식 이런 게 좀 그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웃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원래 예를 들어서 뭐가 이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예컨대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무슨 느낌이 어이없으면서. 맞죠. 이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믿어봐도 될지도 약간 이런 느낌.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제가 좋은 게 이 책에 욕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신의 언어 습관이 어느 정도 교화가 된다. 네, 교화가 돼서 그 여자들 앞에서 욕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서 당연히 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욕을 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나와요. 맞아. 그래서 나도 욕한지 몰라. 근데 얘는 욕을 들었대. 근데 이 남자 욕했네. 품격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욕은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나 게임할 때나 최대한 줄이려고 해보세요. 뭐 다들 습관이 되셨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사실 욕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죠. 전 안 해요. 아예 안 하십니까? 저는 한 대만 쳐봐도 되니까. 본다고. 맞다. 전 진짜 안 해요. 제 기준에서 정말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입이 좀 허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 만나고 그러면 30대 40대들도 고등학교 때로 다 돌아가요. 맞아요. 그게 남자들이고. 욕 안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의 범절. 예의 범절 진짜 중요하거든요. 말하자. 근데 또 이거는 한 번 더. 씹어 봐라.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려도 두 번 말씀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강조한 것이. 그렇죠. 국어 잘하시는 분들 지금 메모하셔야 돼요. 지금. 명작 꺼내 많이 그래서 그 예의 범절이 꼭 그 여자 상대방분한테만이 아니더라도 뭐 음식점을 가든 뭐 어딜 그렇죠. 가든 최대한 좀 예의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게 또 꾸밈에서 나오는 예의 범절은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평소에 배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의 있는 게 더 플러스가 확실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경험담인데 저는 알바를 되게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좀 행색이 초라하신 분하고 행색이 되게 딱 봐도 막 외제차 엄청 비싼 거 타고 오시고 그런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없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전 원래 맞아요. 되게 반대였거든요. TV에서도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 집 애들이 더 예의 바르고. 그 품격이 딱 느껴지는 게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 만나보면 약간 여유에서 나오는 그 품격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소에 좀 습관을 몸에 배워 놓으시면은 이게 또 나도 모르게 여자한테 설렘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이제 썸 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썸 타는 거는 솔직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로 아무리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일단 해봐야 돼요.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좀 실패를 해보셔야지 이제 또 노하우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실패해보셨어요? 저는 근데 실패는 한 번도 아니었어요. 저도 실패. 꼬시려고 찍었다? 무조건 꼬셨어요. 저랑 한 번 데이트하면 다 꼬신다는 마인드라 실제로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만약 저랑 뭐 데이트 한 번 한다? 솔직히 저는 꼬신다기보다 그냥 훔쳐요 진짜. 그냥 훔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연락 한번 댓글에 전화번호는 좀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너무 궁금하다. 따로 이메일 정도 적어주시면. 아니 제 인스타그램 이제 댓글에 인스타그램 주소 알려드릴게요. 또 이제 인플루언서 지망생이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이 형 인스타 가면은 되게 뭔가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제 모습이 아닌 이제. 맞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또 이제 젠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영상은 솔직히 유튜브는 이 형의 거의 뭐 내면 다락수. 형의 치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여성분들이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안 말씀하고요. 그래도 또 뭐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뭐 봐도 뭐 나쁠 것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그 남성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성분들이 봐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 왜냐면 요새는 뭐 솔직히 남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여자가 고백하는 게 전 더 약간 오히려 매력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남자가 하든 여자도 서툴 수 있는 거고 남자도 서툴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여성분들도 똑같이 하셔도 맞아요. 더 좋을 거예요. 맞아. 그 남성들이 또 이제 모태솔로 분들은 또 이제 여성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답답하다. 그럼 너가 그냥 해. 맞지. Just do it.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혹시 또 뭐 연애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애 상담 또 친구들 사이 껄끄러우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애 상담 바로 해드립니다. 저희는 거의 고객센터예요. 거의 답장 수분만 해드리니까. 그렇죠. 네, 답장 그 뭐 댓글 따로 그런 거 아니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됐다 싶으면은 구독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뭐. 도움 안 돼도 앞으로 도움될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준비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편집에 어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쯤에서 인사드리는 걸로. 여기까지 조아창 박신영이었습니다.